SCI 평가 정보가 조금 전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매수세가 이전에 그 매수세의 수준과는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 자리가 지금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가. 자,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크게 특별히 타이밍이랄 것도 없이 현재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2605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 기준입니다. 현재가. 클릭을 못했는데 아직. 이러면 곤란하죠. 다시 내려오는 거는 잡기가 부담은 됩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자, 놓쳤습니다. 이건 놓친 거예요. 끝났네요. 뭔가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저항을 확인시켜줬고 그걸 여러 번 확인시켜줬어요. 여러 번. 이 횟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횟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점에 대한 신뢰도가 바뀌어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고점은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줘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고점이 아닌 겁니다. 더 확실한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고점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하나만 고점인 거랑 같은 자리를 여러 번 확인시켜 주는 거는 그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고점에 대한 신뢰도가. 그걸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일시적인 수급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 따라오는 그 흐름에 투자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K사인도 조금 파동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K사인 움직이면 라운시큐어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같이 항상 따라다니죠. 크게 움직이면. 근데 오늘은 진짜 움직이는 게 정말 많이 없습니다. 고점을 뚫고 나니까 지금처럼 무언가 사람들이 여기 무슨 일이 있나 봐 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릇에 맞게끔 세력들은 베팅을 하는 것뿐이에요. 고가 돌파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호가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일이 있나 봐. 이 종목에 아까 재료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반 삼아서 고점 돌파까지 해냈구나.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세력들은 베팅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시적인 수급을 노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게 신뢰도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분명히 고점을 한 번 확인시켜 준 거랑 두 번, 세 번 확인시켜 준 거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로 어, 좋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차라리 폭락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정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걸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 맨 처음에 이걸 깼을 때는 정말 공포였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철렁했어요, 철렁.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박스권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대응을 못했던 개인들이 물려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대응을 하는 개인들이 물려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웬만한 모멘텀이 아니면 쉽게 못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조정을 딛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를 턴 자리로 잡아서 대상승장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먹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얘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인 것 뿐인 겁니다. 다시 쓸어 담는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비중이 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중요한 건 외인과 기관이 열심히 팔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장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합니다. 흐지부지한 장. 개인들의 참여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 받아주기만 하고
이러한 장세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합니다. 빨리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게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이겠죠. 빨리 조정다운 조정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튀어주고 나야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보자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뭉쳐 다니는 종목들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몇 가지 기술주와 비트코인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무시되는 폭락장이 온다면 당연히 매매는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는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살아있네요. 겁먹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물량이 빠졌으니까 얘도 또 반응이 한 번 더 오겠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종목을 지켜보다 보면은 말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재밌게 쳐다볼 수 있거든요. 즐겁게. 이전에 없던 물량을 보고 개인들은 흥분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개인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게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해석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현재 모습은 그래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세력들은 물량을 밀어넣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SCI 평가 정보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수급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하고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자기들 생각만큼 개인들이 따라와 주질 않으니까 막 열받아서 물량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세력들은 더 높은 곳에서 팔고 싶은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나름의 기준이 있으면 정말 재밌게 시장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영화 한 편 보듯이 뭐 짤막한 시트콤 이런 걸 보듯이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만큼 수급을 못 땡기고 있어요. 더 큰 베팅이 필요할 거예요. 이 세력들은. 그래야 상한가로 말아 올릴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자전거래를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안에서 파동이 26, 2600, 51. 추세를 만들기에는 매수세가 좀 부족하고 매수세의 심리가 약하고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겠네요. 2620원. 그리고 아까 2600 얼마죠? 아까 전고점 영역이 2605원. 네. 이 영역이 매수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그래요. 2605원. 여기에 내려오면은 이 물량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역에서 팔면 돼요. 지금 얘들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깨려면 저기를 깨려면 지금 얘들이 필요한 거는 매수세의 유입이거든요. SCI 평가 정보가 필요한 거는 그 매수세의 유입인데 이렇게 여러 번 확인시켜준 저점을 깨버리겠다라는 뜻은 시간을 더 쓰겠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론. 그러면 한옥가 위에서 혹은 어쨌든 내려왔을 때 모습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덜컥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좀 지켜보면서 사야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근데 보통은 직장인분들은 그런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그냥 분할 매수 해나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미끼예요, 미끼. 여기 걸려있는 물량이 전부 다 미끼입니다. 아까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2675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늘었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끼만 지금 건져 놓는 거예요. 자, 저게 다 미끼입니다. 미끼. 더 빠져야 돼요. 지금 괜찮겠네요. 지금. 자,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얼추 찝으면 돼요. 자, 2685원. 그럼 이 자리에서 찝으면 됩니다. 이제 개인들은 그러니까 매수세들은 자신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부터는. 그 믿기 시작한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눈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740원이 이제 매도가가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이걸 버텼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겠어? 개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매수세가 되겠죠. 자, 40원 끝. 상한가. 이 뒤로는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심리. 천천히 지켜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지? 예를 들어서 2650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2650원하고 지금의 2650원은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분명히 세력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호가창이라는 건 그걸 읽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차트는 그 가능성을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고요, 당연히. 차트를 기본적으로 잘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고요. 근데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계속 시장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겨워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종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 자체가 잘 안 돼요. 계속 고민하면서 보고 있어야 마치 책을 읽어 나가는 것처럼 그 상태가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호가창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기본기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 하나만 있으면 그 기준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볼지는, 그거는 읽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적절한 예를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 유클리드라는 아저씨가 정의를 내리고 그걸 이용해서 공리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공리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하학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점은 뭐다, 선은 뭐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것도 할 수 있고, 그걸로 기본적인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공리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하학을 다 설명하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거는 증명의 기초가 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호가창을 안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차트 분석을 기가 막히게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건 제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그거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볼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제 한계예요, 결국엔. 저도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이 어려우니까 비중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